안녕하세요, 동생남입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실 때 어떤 종목을 선택했는지가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률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금 관리인데요. 누구도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지 않는데 제가 하고 있는 전체 계좌 자금 관리 방식과 종목별 자금 관리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한 10분 내외의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률이 쭉쭉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집중해 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돈 중에 주식을 할 수 있는 돈을 일단 다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 돈들엔 당연히 현금이 있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신용대출, 저금리로 빌리시고 이제 상환 기한이 없는 것들 다 적으세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등등 있을 거예요. 이걸 다 더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할게요. 이 중에서 힘이 없는 돈들은 다 빼셔야 돼요. 자, 빼기 힘 없는 돈. 여기서 힘 없는 돈은 어떤 걸 말하냐면 여러분들 익히 아시죠? 상환해야 될 돈, 빌린 돈, 상환 기한이 있는 돈, 그 다음에 부동산, 뭐 중도금이라든가 이런 자금들. 자,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차 계약하고 계약금 있고 잔금 있겠죠. 계약금, 잔금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자녀 학자금, 결혼자금, 본인 결혼자금, 뭐 자녀 결혼자금, 결혼, 뭐 이런 것들. 뭐 어찌됐든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써보시면 알아요. 이런 돈들은 주식을 하시게 되면은 문제를 일으켜요, 항상.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 있던 적이 과거에 있었어요. 이제 수년 전에 제가 카카오를 계속 샀거든요. 카카오의 성장성과 어떤 미래 비전을 보고 계속 매집을 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오르진 않고 계속 내렸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뭐 암카오다 뭐다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많이 했고, 그 당시에 어찌됐든 계속 버티다가 이제 본전쯤 올라왔을 때, 그게 거의 한 1년 반 정도의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본전쯤 올라왔을 때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부동산 이제 중도금을 내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매도하게 됐었고, 그 이후에 카카오는 우주로 날아갔거든요. 이게 왜 이거 제가 힘 없는 돈을 빼라고 말씀드리냐면, 힘 없는 돈들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견디기가 어려워요. 참고로 주식은요, 이거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성공한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다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주식은 예술이다, 철학이다, 뭐 이런 말들을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주식이라는 거는 이 멘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멘탈 관리가 안 되면 이상한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도 그런 적이 물론 많았어요. 근데 이 힘 없는 돈을 가지고 주식을 하면 이렇게 멘탈이 흔들리게 되고, 기간 내에 매도해야 한다는 그런 욕심과 불안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10억에서 이 힘 없는 돈들을 뺐더니 한 6억이 남았다, 이렇게 쳐볼게요. 그러면 자, 6억이 있어요. 힘 있는 돈, 뭐 상환할 필요도 없고 뭐 어디 필요하지도 않은 그런 순수 알짜 현금 6억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6억을 가지고 다 주식을 하실 건가요?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정확히 그 금액의 반을 주식을 합니다. 즉 나누기 2를 해요. 3억 3억 가지고만 주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현금 짱짱하게 6억 있는데 3억으로만 주식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제가 유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아무리 주식시장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주식시장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불가항력적인 시장의 붕괴는 언제든지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올 수 있어요. 6억으로 주식을 하면 당연히 3억으로 주식을 할 때보다 더 돈을 잘 벌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돈을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최악의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란 뭐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사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런
10년에 한 번 꼴로 오는 엄청난 폭락장,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터지는 그런 급락장, 그런 일이 갑자기 터졌을 때 가지고 있던 주식 전체가 몰리면서 역사이클이 걸리는 거죠. 그대로 날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식 접는 분들도 많고, 심지어 신용까지 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반대 매매 때문에 청산당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가진 돈 날리고 주식을 다시 못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가지고 주식을 했을 때 그걸로 수익을 못 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1000만 원이 있던 1억이 있던 10억이 있던 100억이 있던 수익을 못 내요. 100만 원으로도 수익 못 내는 사람은 1억, 10억, 100억으로 절대 수익 못 내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멘탈 관리하기 어렵고 더 주식시장을 대할 때 정말 더 어려워지거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자금 있잖아요. 거기서 힘없는 돈 빼고 나머지 반으로만 주식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반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다가 이제 3억으로 해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태가 발생해서 이 3억이 1억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 그런 말도 안 되는 위기의 순간에 아까 남겨뒀던 그 3억 있죠. 남겨둔 3억. 이걸 투입하는 거예요. 그때 이 3억을 투입하면 이 3억이 나머지 손실까지 다 메꾸면서 살려주게 됩니다. 즉 뭐랄까 정말 기적 같은 돈이 되는 거죠. 그리고 평상시에 내가 주식을 하는 것만큼 현금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만큼 가지고 있다라고 이 사람 마음속에 딱 인지가 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멘탈은 더욱더 견고해지게 돼요. 해보세요. 자, 그렇게 이제 3억 가지고 주식을 하시고 계좌 관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3억이 수익이 나서 4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리밸런싱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익 난 부분을 일정 부분 들고 나와서 현금화 시킬 부분 시키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3억인데 2억이 됐다. 손실이 났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기존에 있던 3억을 건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일단 큰 틀은 이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세부적으로 또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3억을 가지고 주식을 한다고 쳤을 때 몇 개의 종목을 사야 되냐, 우리가 현금을 얼마 정도의 포션으로 분배를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거는 3종목 정도예요. 여러 개의 종목을 많이 사서 조금 금액으로 사서 이렇게 투자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 종목에 몰빵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다 장단점은 있어요. 투자 스타일마다 다른데 저는 3종목 정도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 종목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가지고 계신 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서 뭐 3억이 있는데 뭐 100만원치 사고 50만원치 사고 뭐 100만원치 사고 1000만원치 사고 500만원치 사고 막 이런 식으로 사다 보면 우후죽순 종목들은 쌓이는데 도대체 이 종목이 뭐가 뭔지 뒤죽박죽되고 계좌에 종목은 막 50개씩 쌓여져 가고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수준만큼의 종목을 보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3종목에서 한 5종목까지는 관리가 되는데 그 이상 되면은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 능력만큼 하시면 되는 건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초보일수록 한 종목, 2종목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종목으로 돈을 보내야 되는데 3억이 있는데 3종목이 있다. 그러면 1억씩 한 종목 뭐 이렇게 배분을 하냐,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사고 싶다,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확신이 들거나 아니면 조만간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 일부를 매수하시는 거예요. 일부 3억이 있으면 한 1000만 원 정도 매수해 볼 수 있어요. 한 종목에. 이게 일종의 정찰병 같은 건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욕심을 내시지 말라는 거죠. 정찰병처럼 1천을 넣어요. 1000만 원을 넣었을 때 한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는데 계속 파란불이다, 계속 파란색이다, 나는 분명 상승 추세라고 생각했는데 수익이 안 나고 파란색이다. 그러면 이건 뭐냐, 뭘 의미하냐?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측하시고 판단했던 거랑 시장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인정을 하셔야 돼요. 뭘 해야 되냐? 인정. 부정하시면 안 돼요. 나는 절대 내 계좌가 파란색이야? 말도 안 돼.
이게 아니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인정을 하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럴 때에는 매수를 멈추시고 그냥 관망하셔요. 지켜보셔야 돼요. 지켜보셔야 돼요. 물타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물타기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솔직히 어느 정도 고수분들이나 저도 뭐 고수는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손절할 종목을 아예 안 사요. 확실히 추세가 보인다 생각될 때만 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솔직히 그렇게 못 하실 수도 있고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종목을 매수할 때 실수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봉이 나오고 때로 떨어지면 뭐 반등이 나오겠지, 뭐 기술적으로 반등 나오면 뭐 어떻게 해야지, 뭐 물타기를 해야지, 나는 인정을 못하고 이렇게 계속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감하게 인정하시고 관망을 일단 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만든 추세가 맞는지 틀리는지. 혹시나 약간 타이밍이 잘못 맞아서 약간 비싸게 사는 바람에 좀 조정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관망을 하셔야 되고, 조금 더 기간이 흘렀는데도 얘가 흐름이 영 아니다, 그러면 손절하셔야 돼요. 초보분들 특히 자금 관리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억 가지고 주식을 하는데 막 3억 몰빵을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1,000만 원 정도 정찰로 넣었기 때문에 손절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전체 자금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크게 리스크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반대로 샀어요. 샀는데 이제 올라요.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데, 추세가 여러분들이 상승 추세에 있다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고, 아니면은 이제 앞으로 상승 추세가 올 것 같아서 매수했는데 갑자기 상승 추세로 바뀌면서, 한마디로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줘요. 갑자기 느닷없이.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어. 원래 뭐 비실비실 거리던 애였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장대 양봉을 딱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금을 집어 넣으셔야 돼요. 반대로 빨간불에 넣으시는 거예요. 빨간불에. 즉 추가 매수. 거꾸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초보분들 특히 초보를 떠나서 주식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오히려 이제 내려가면 이게 희망 못 버리고 뭐 물타기를 한다 하면서 막 계속 사면서 막 1년, 2년, 막 10년까지 10년이 뭐예요? 계속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계좌에는 계속 그렇게 죽어있는 애들만 쌓여가지고 막 계좌에 막 종목이 50개, 40개 있는데 막 다 죽어있는 애들밖에 없고, 막 걔네들을 막 살리지도 못하는데 계속 살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 가지고 회로 계속 돌리시는 거죠. 그거 안 돼요, 그거. 아시겠죠? 오히려 빨간불일 때 매수. 명심하세요. 그래서 간단히 뭐 이해 안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은,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뭐 이렇게 되는 애를 샀어요. 여기서 샀는데 이렇게 내린단 말입니다. 내려요. 내리면은 올라가겠지 하고 추가로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지켜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지켜봤는데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아직 상승 추세가 이렇게 살아있다 치면 그때 매수를 하셔도 되는 거지. 이렇게 깨고 내려가는, 추세를 깨고 내려가는 월봉상, 주봉상 추세들이 있잖아요. 그걸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까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깨고 내려가면 절대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버리세요. 버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뭐 귀실대다가 뭔가 이렇게 매집하는 느낌이 있어갖고 샀는데 갑자기 양봉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신난다 팔자, 이게 아니고 기다리셨다가 기술적으로 조정 나오면은 또 올라가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왜냐면 추세가 있으니까. 이런 추세들을 타면서 매수를 추가로 하셔야 돼요. 이런 포인트에서 계속. 아시겠죠? 한 10%, 20% 먹고 막 나오고 팔고 막 이러지 마세요. 살아있는 애들 있죠. 올라가는 애들은 추세를 만들면은 시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뭐 이렇게 막 제가 말씀드리는 거 막 100% 노리고 막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빨간 애를 잘 살려야 된다, 우리는. 그리고 빨간 애한테 돈을 보내야 된다. 파란 애한테 돈을 보내면 안 된다. 아시겠죠? 자, 오늘 급하게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내일도 출근이고 또 일도 제 개인적인 일도 바빠가지고 더 길게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영상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만 잘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셔도
여러분들의 계좌는 분명 저처럼 빨간색 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돈생남이었습니다.